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나름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속풀이도 하고 좋은 날을 기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위로 들어간 회사에서 아빠를 만났지만 아빠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지셨다고 해요. 헤어질 때 엄마는 이미 저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대요. 말한다고 변할 건 없었고 오히려 일만 복잡해질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잘 키우라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때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엄마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꿋꿋하게 견디셨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보육원에 보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 우리 미진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기고 다른 데 보내고 그래야 돼? 미진이는 소중한 내 딸이야. 엄마도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거사, 남들이 네 속을 모르고 입방아를 찌으니까 그러지.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 엄마도 그런 말 할 거면 오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외할머니도 두 손 드셨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주눅이 들기도 했고 아이들과 친해지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대학에 가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엄마하고만 살아.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셔. 일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거든. 난 우리 엄마 존경해. 제가 떳떳한 태도를 보이니 과 친구들도 더 편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 내 결혼 조건은 그게 제일 중요해. 야, 일단 남자부터 만나. 너 그렇게 공부랑 알바만 해서 언제 남자 만나냐? 라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거의 입버릇처럼 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무렵은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저도 2년 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지방의 방송국에 PD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만 혼자 두고 멀리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고 방송국 일은 제가 꿈꾸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막내 PD라고 오만 잡일은 다 떠맡기고 방송이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뭐든 막내들 탓으로 돌렸어요. 거의 매일 밤샘을 하면서도 보람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서울의 한 학원에 수학선생으로 취직했어요. 학원 선생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의외로 저하고 잘 맞았어요. 저는 중학교 수학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피곤해도 다시 기운이 나고 성적이 오르면 방송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매일이 충실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엄마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엄마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 탓인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도 자주 가셨고 알아 누울 때도 많으셨거든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관절염부터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비염 눈병까지 정말 안 가는 병원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쉬는 날이면 엄마를 데리고 유원지도 가고 고궁도 갔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공기를 쐬고 건강이 회복되길 바랐으니까요. 또 젊을 때 저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신 적도 없는데 이제는 아프셔서 움직이기 힘드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미진아, 이런 좋은 데는 남자랑 와야지. 맨날 엄마하고 이러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 병도 전부 싹 나을 것 같아. 알아 나도. 근데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해. 정말 콱 꽂히는 사람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인사시킬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주변에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눈이 높아서라기보다 제 처지를 이해해줄 만한 남자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방송국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동문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라디오 PD였는데 서울에 있는 케이블 채널로 이직했다는 거였어요. 김미진, 그렇게 말도 없이 관두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떡해?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셨어요. 몰랐네요. 전 새 일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짬을 낼 틈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했어요. 선배님한테는 얘기 못하고 와서 죄송했어요. 뭐 이제부터 만나면 되지. 너도 괜찮지?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남자친구 아직 없지? 네,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여간 두네. 나랑 사귀자고 내가 열심히 돌려서 말하고 있잖아. 나랑 잘해보자, 김미진. 나 재밌는 사람이야. 근데 선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요. 절대 선배가 싫은 건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볼게요. 키도 크고 훈남 스타일인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도 놀라웠어요. 선배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으슥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우리 엄마를 같이 받아들여 줄지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선배가 학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케이블이지만 잘 나가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는 데에 조금 감동도 했죠. 너 왜 그러는지 알아? 어머니 때문이지? 그런 것 때문에 겁내지 마. 나 그 정도는 받아줄 여유 있어. 만나면서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됐지? 우리 사귀자. 선배가 진심인 걸 확인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엄마도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진짜 잘 됐다. 엄마가 이제야 마음 놓고 잘 살 것 같아. 우리 딸 예쁜 연애 많이 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연애를 많이 하라니. 그렇게 말하면 바람둥이 같잖아. 남자도 많이 만나보는 게 좋아. 그래야 사람 보는 눈도 생겨.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젊은 날 아빠만 바라보고 살았던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선배는 의외로 마음이 잘 맞아서 만나는 동안 항상 즐거웠어요. 선배 직업이 워낙 바쁜 일이다 보니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엄마와 같이 식사할 시간은 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선배는 애써 시간을 만들어 한번 같이 만나 밥을 먹었고 그때 저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미진이랑 평생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정말 잘 맞거든요. 취미도 비슷하고요. 어머니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 집에도 알리겠습니다. 아니 선배는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어떡해요. 최소한 미리 눈치는 줬어야지. 라며 내가 선배를 나무라자 엄마는 저를 말렸어요. 됐다. 그만큼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다는 거 아니겠어? 나는 미진이만 좋다면 얼마든지 좋아. 다만 미진이가 더 폭넓게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했는데 이렇게 서로 좋다고 하면 인연이라 그렇겠지. 대신 꼭 약속해야 되네. 미진이 힘들게 하지 말고 절대로 시댁 때문에 마음 아플 일 없게 해야 돼. 물론이죠 어머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 예약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걸 좀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엄마한테도 예의를 지켜주셨죠. 저는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혼집을 얻을 때 생겼어요. 이미 선배와 저는 신혼집을 친정 엄마네와 시댁의 중간에 얻기로 합의를 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과 더 가까운 데 얻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제가 부동산에서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안 된다고 난리치더니 바로 쫓아왔어요. 누구 마음대로 집을 이 동네에 얻어? 절대 안 돼. 어떤 며느리가 결혼해서 시댁 근처가 아닌데 신혼집을 마련해? 막말로 니네가 이 집 얻는데 10원 한 장 보태기를 했니? 무조건 우리 동네에다 집 얻어라. 아니면 이 결혼 취소다. 어머니, 지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건 그 사람하고 얘기 다 끝난 거고 여기가 시댁하고 친정 딱 중간이라 아주 공평하다고요. 그러니까 싫다고. 왜 공평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 계산 잘해라. 여기 거리상으로는 중간처럼 보여도 지하철 타면 니네 친정이 더 가까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댁 늙은이들 이런 거에 속을 만큼 어리버리해 보였니? 얘가 아주 결혼 전부터 잔머리나 쓰면서 음흉하게 구네. 제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저 이 결혼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부인이 더 잘 아시겠죠? 양친 부모 다 있는 멀쩡한 자리 두고 이런 결혼 시킬 때는 그쪽에서도 양보하시는 게 있어야죠. 걔도 우리 집 사람 되려면 제가 가까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랑 부모 다 있는 집에서 자란 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사부인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옆에 있는 저한테까지 쩌렁쩌렁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정말이지 확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왜 엄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옛날 사고방식을 왜 따라가? 나 이 결혼 그만둘래. 저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 사람이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도 그 집 부모님하고 박서방 분위기가 괜찮더라. 나는 박서방도 싹싹하고 부모하고 사이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한 거야. 시댁이라는 데가 여자들한테는 그래. 엄마가 그렇게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시댁 바로 앞동에 얻었죠. 그 사람은 엄마가 그렇게 펄펄 뛸 줄 몰랐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군요. 제 기분을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간섭은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굉장히 신경 쓰더니 어느 주말에는 엄마가 와 있는데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며칠 전에는 자고 갔다며. 그러면 니네 생활비 축날 텐데 안 그래도 신혼살림 빠듯한데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시다니? 제가 출근하니까 집안 정리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직 정리 안 된 데가 있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루 자고 가셨다고 무슨 생활비가 축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저희 엄마가 먹고 쓰는 것보다 더 많아요. 어머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목돈 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오히려 돈을 주셨어요. 얘 좀 봐. 너 나를 니네 친정엄마랑 비교하는 거니? 친정하고 시댁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너한테 억지로 돈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 다 결혼 전 약속했던 거 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 집을 누가 했는데? 니네 엄마가 돈 준 게 문제니 지금? 진짜 은근히 사람 매긴다 너. 아무리 학원 강사라지만 명색이 선생이라는 애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니? 하긴 미혼모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진짜 앞날이 깜깜하다. 저희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잖아요. 거기에 어머니가 생각을 보태시는 거고요. 저희 엄마 말씀대로 미혼모로 저 키우셨어요.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다 이기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무리 시댁이 어려워도 엄마를 나쁘게 보는 건 못 참아요. 어우, 예, 알았다. 그래,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네. 그래, 지금은 신혼초라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너무 들락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세게 나가니까 좀 물러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제가 어디 가서 장을 보고 얼마를 쓰고 오나 그런 것까지 다 검사했어요. 조금이라도 비싼 게 있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 우영이가 힘들게 벌어온 돈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돈이 새다 보면 어느새 다 쓰고 없다. 네가 가져온 게 적으면 우영이 등골 빼먹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벌거든요. 제 수입도 적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 등골 빼먹긴 왜 빼먹어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도 제 돈에서 더 많이 나가요. 저는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되바라졌다며 흉을 보고 엄마까지 욕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더는 말대꾸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저야 상관없지만 엄마를 욕먹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저희 집에 와서 과일이며 반찬이며 다 꺼내 먹고 집안을 어지럽히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들어올 때만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는 척하는 거였어요. 얘가 살림을 하나도 배우지를 않아서 집안 꼴이 엉망이다. 우리 둘 다 바쁘니까 그렇지 뭐. 당신 앞으로 좀만 더 신경 써주라. 나는 워낙 방송국에서 밤샐 때가 많잖아. 라고 가볍게 말하고 지나가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당신 없을 때 어머니 어떤 줄 알아?
오늘도 거실 소파에 커피 다 흘리고 과자니 과일이니 먹고 남은 거 그대로 두고 가서 그거 치우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다른 거 안 바라니까 집에 너무 오시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우리 엄마 오는 건 싫어하시면서 왜 그러시는데? 내가 당신 등골 빼먹을까 봐 감시하시는 거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하시라고 그래.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나도 몰랐네. 알았어. 내가 이번에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얘기할게. 하지만 시부모랑 워낙 친한 남편은 가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히히덕거리다가 오기 일쑤였고 어쩌다 얘기를 해도 그저 엄마, 먹은 건 좀 치우고 가. 미진이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힘들잖아. 알았어. 그거 좀 어질렀다고 별찬 소리를 다 하는구나. 나만 다니는 직장이라도 다니니? 요새다 아주. 이런 식이라 결국 모든 일은 제가 떠맡아야 했어요. 게다가 어찌나 시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는지 가면 별일도 아닌데 직장에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집안일만 시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니 하며 1년, 2년 참고 살았지만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저는 결혼 3년 차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딸을 낳았다며 병원에 있는 동안 잘 와보지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이틀이 지나서야 오더니 옆에는 아들 낳았다고 아주 다들 난리더라. 아휴, 그 시어머니는 복도 많지. 라며 사람 속만 뒤집어 놓았죠. 그러던 시어머니는 제 몸조리가 끝나고 친정엄마가 같이 아이를 봐준다고 집에 오자 180도 변했어요. 내가 봐줄게. 뭐하러 친정엄마 손을 빌리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니네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다며. 몸조리 해준 걸로 끝내고 내가 아이 같이 본다고 해. 저는 웬일인가 싶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엄마한테 마음 놓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 손녀라고 나한테 하는 거랑은 다르구나 했죠. 그런데 웬걸요.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더니 돈만 받고는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제대로 오는 날이 일주일에 2번은 됐을까요? 와서도 1시간은 있질 못하고 마트에 간다, 친구가 부른다며 자주 들락거렸고요. 그 바람에 저는 마음 놓고 다시 일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에 남편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러려고 저희 엄마 오지 말라고 하고 애 봐준다고 하셨어요? 도움이 주는 만큼 달라며 월급까지 받아가셨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봐주신 적 없잖아요. 이러시면 저 그 돈으로 그냥 도우미 부를래요. 예, 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꼭 옆에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잠깐을 같이 있어도 애들은 다 배워. 남들한테 돈 주고도 못 얻는 걸 내가 해주는 건데 너는 그렇게 돈덩거리니? 애가 뭘 배우겠어? 애 앞에서 말 조심해. 정말 보고 배운 거 없다고 매사에 이런 식이야. 어머니야말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요. 돈도 난 건 어머니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어디다 소리 질러봐. 네가 언제는 날 시애미 대접해줬니? 뻑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시애미 알기를 무슨 지나가는 개보다 못하게 알면서. 그렇게 못 살겠으면 이혼해. 나는 우리 우영이 더 좋은 자리 보낼 자신 있어. 그런데 넌 애 딸린 이혼녀가 남편 없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겠어? 네가 네 엄마 봐서 잘 알잖아.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자기보다 못해 보인다고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게 많이 두렵긴 했죠. 아이한테 저처럼 아빠가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조금만 참자. 아이가 조금 크면 달라지겠지. 아이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이사 갈 거고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고생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전하고 똑같이 자유로운 건 남편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최소 사흘은 밤새며 자고 들어오는 그 사람은 집안에서 제가 무슨 전쟁을 치르며 사는지 몰랐고 제가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거든요. 남편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대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었는지 회의가 드는데
아이가 아파서 밤중에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전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친구분들하고 수다를 떠느라 쌀쌀한 날씨에 아이가 옷도 제대로 못 여미고 혼자 유모차에 꽤 방치돼 있었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는 자다가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이는 전에도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많이 심해졌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뒤늦게 시어머니가 오더니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군요. 사부인, 제가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딸 시집 보내고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지국간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막말을 했고 안방에서 제가 나오자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절 야단쳤어요. 니네 엄마 왔다 갔다 하는 거 애 정서에 안 좋으니까 그만 오시라고 해. 내가 못할 말한 거 아니잖아. 됐어요. 이제 제가 나갈 거니까요. 너 말 다 했니? 뭐가 어째? 네가 기어이 우리 우영이를 이혼남 만들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 사람은 더 좋은 자리 만들 자신 있다면서요. 왜 맨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람 바보 만드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저는 애 딸린 이혼녀로 이 악물고 살아볼랍니다. 엄마도 더는 아무 말씀 없이 제가 짐 챙기는 걸 도우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혼자 화를 내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니네 집사람 정말 이상하다. 내가 친정엄마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들지 않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짐 싸고 있어. 이혼한대. 우영아, 그러니까 내가 양친 부모 다 있는 집 아가씨 만나라고 했잖아. 정말 천박한 것들은 상종을 못하겠다. 면서 쇼를 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아이를 안고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친정에 와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어떻게 시어머니 한 사람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이러고 뛰쳐나와? 자네야말로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내가 분명히 그랬지. 우리 미진이 시댁 때문에 힘들 일만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게 뭔가? 자네 어머니가 얼마나 돌을 지나쳤으면 미진이가 이렇게 나왔겠어. 자네는 애초에 자네 어머니 말만 듣지 미진이 얘기는 새겨듣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게. 뜻밖에도 엄마가 엄하게 꾸짖자 그 사람은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이혼하고 네가 잘 사나 보자며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숙려기간 전에 만났을 때도 자기가 인생에 큰 실수를 했다는 둥, 이딴 여자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둥 저를 모욕하는 말만 했죠.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우리 모녀에 대해 악담만 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위자료 문제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저는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기 일주일 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를 찾아왔어요. 사부인,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아가, 넌 좀 괜찮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생각해보니 내가 어린이 돼가지고 이해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우영이도 요즘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속 터놓고 대화하고 잘 지내보는 건 어때? 그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연이도 어린 나이에 아빠랑 떨어져서 이게 뭔 고생이니?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얼떨떨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많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 때문에 와보지 못하지만 방송 나가고 나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이 변했나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즈음에 저희 친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와 엄마 앞으로 꽤 되는 재산을 남기셨다는 거였어요. 친아빠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세월이 이만큼 지나니 많은 걸 이해하게 됐다며 아빠가 남긴 재산의 일부를 저희 몫으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저와 엄마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워낙 마당발인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꽤 괜찮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고
재산도 갖게 되다는 걸 알게 되자 저런 수작을 부린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나자고 한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어요. 그동안 더 마른 것 같다. 먹는 건 잘 먹니? 라며 제 손을 잡는 시어머니가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남편도 일에 치여서 챙겨주지 못했다는 둥 입에 발린 말만 하더군요. 더는 듣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겠다 싶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놓았어요. 박우영 씨, 당신이 어머니랑 왜 이러는지 내가 다 알아. 내 얘기 들었지? 어머니 친구 중에 중매쟁이 있잖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아줌마. 그래서 나도 그 아줌마한테 알아본 게 있어. 돈 쥐어주면 친구고 뭐고 없는 아줌마더라. 둘이 원룸 하나 새들어서 거기 다른 사람한테 새줬던데 집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거 불법인 거 알지? 예, 새아가 네가 이렇게 남의 일 뒷조사하고 협박하는 게 불법이야. 맞아, 당신 이러면 큰일 나. 잘못하면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이건 엄연히 우리 개인정보인데. 두 사람 다 남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누구 보고 불법이니 경찰 조사니 협박을 해요. 내가 댁들 원룸 있는 건물 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이제 내 거라고요. 난 내 건물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용납 못하니까 나가주셔야겠어요. 오늘 이 말 전하러 왔으니까 알아서들 나가세요. 제가 일어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 사정을 했어요. 예, 이러지 말고 우리 허물없이 대화하자. 그러자고 만난 자리잖아. 어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에 또 속을 줄 알아요? 라며 저는 시어머니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다가 여보, 내가 잘할게.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러지 마.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을 내가 진짜 마지막 배려를 짜내서 봐주는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방 빼. 안 그러면 진짜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볼까? 내 말에 남편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도 다 받아냈죠. 남편은 소송비에 위자료 때문에 계속 쪼들리다가 회사도 관두고 더 안 좋은 영세한 제작사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엄마한테 전화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제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 앞에서 싹싹 빌었고요. 정말 50도 안 된 인생이지만 젊은 시절 겪었던 일들 때문인지 그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재혼도 했고요. 남편도 전처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했는데 10년도 넘게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빌게요.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